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걸리는 이른바 우한 폐렴이 발생지인 후베이성 우한 경계를 벗어나 수도 베이징과 광둥성, 상하이시 등 중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환자 수가 200명을 넘어섰고 한국에서도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한 폐렴 피해가 확산되자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LA국제공항 등 미국 내 주요 공항에 도착하는 우한발 항공기 승객에 대해서 폐렴 징후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기생충이 미국 영화 배우조합 스크린 액터스 길드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이자 실질적인 작품상에 해당하는 아웃스탠딩 퍼포먼스 바이 캐스트 인 모션 픽처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롯데그룹의 창업자이자 한국 경제사에 큰 족적을 남긴 거상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99세입니다.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이 별세한 19일 빈소가 차려진 서울 아산병원에는 그룹 관계자들이 모여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지난 17일 LA시의 안전과 법 집행을 책임지는 LAPD 경찰학교 졸업식이 열려 새로운 한인 경관 2명이 탄생했습니다. 한인들이 선호하는 가전제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텔레트론이 한인타운 시티마켓에 위치한 LA 매장을 정리하고 타운에서 15분 거리인 몬테레이팍에 새로운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지난달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17% 급증해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부터 소득세 신고 시 영주권자가 비이민 비자 신분 이민자가 이용하는 세금 보고 양식을 이용할 경우 추방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산사태를 만나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새해부터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반도 인근과 미 해군 7함대 작전구역으로 이동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연방질병당국이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중국 폐렴과 관련해 전국 주요 공항에 도착하는 우한발 항공기 승객에 대해 폐렴 징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한에서 출발해 LA국제공항과 샌프란시스코 공항,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들어오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와 폐렴 징후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우한을 경유해 이들 공항으로 들어오는 승객들도 대상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를 위해 LA국제공항 등 3개 공항에 100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CDC는 현재 정보에 기초할 때 중국 폐렴이 미국으로 확산할 위험은 적다면서도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수상에 도전하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영화배우조합 스크린 액터스 길드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이자 실질적인 작품상에 해당하는 아웃스탠딩 퍼포먼스 바이 캐스트 인 모션 픽처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어제 LA 슈라인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된 제26회 세그 어워즈 시상식에서 아웃스탠딩 퍼포먼스 바이 캐스트 인 모션 픽처 부분 후보에 오른 기생충, 밤쉘, 아이리쉬맨, 조조 래빗, 그리고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 등 5편 가운데 기생충을 수상작으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은 영화에 출연한 주연, 조연 배우 전체가 수상자입니다. 대표로 수상 소감을 전한 송강호는 오늘 존경하는 대배우들 앞에서 큰 상을 받아서 영광스럽고 이 아름다운 기억을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영화배우조합은 수상작 선정에서 오스카를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와 비슷한 취향을 보이는 일치율이 높았다는 점에서 기생충의 세그 작품상 수상은 오스카 주요 부분 수상 가능성을 그만큼 높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 17일 LAPD 경찰학교 졸업식이 열려서 4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는데요. 이 가운데 2명은 한인 경관입니다. 안수빈 기자가 졸업식장을 다녀왔습니다. LA 경찰국에 새로운 한인 경관 2명이 탄생했습니다. 알렉산더 길 경관과 청리 경관 모두 27살 청년으로 17일 LAPD 엘리시안 파크 경찰학교에서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마이클 무어 LAPD 국장 등의 축하석에 졸업장을 수여받았습니다.
LA에서 태어나고 자란 알렉산더 길 경관은 USC에서 공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평소 정부기관의 일과 법 집행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인턴 경험을 해오던 중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LAPD에 지원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길 경관은 모든 클래스마다 한인 졸업생이 있다는 점이 법 집행 기관에서의 한인 커뮤니티의 존재감이 늘어감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또 본인이 운동신경이 뛰어난 편이 아니라 힘든 부분들이 있었으나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관심을 가지던 법 집행에 관해 상세히 배운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 전하며 앞으로 남은 1년의 수습기간이 아카데미 과정보다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돼 무사히 마무리하는 것에 전념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Right now, I'm not sure if you know, but after academy, there's a 1-year probationary period, and that's typically actually more difficult than the academy itself. So right now, I'm really just focused on that. 반면 청리 경관은 한국에서 태어나 초등학생 시절 가족과 함께 이민 온 후 특별한 관심 분야가 없었으나 평소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모험성이 있어 경찰관이 되어보라는 부모님의 권유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전했습니다. 경찰국 중 LAPD가 단연 뛰어나다 생각해 LAPD 경찰학교에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 스왓과 같은 특수부서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Eventually work up in ranks, join a special division like SWAT, K9, and then retire in 30 years, healthy. 알렉산더 길 경관은 노스이스턴 경찰서로, 청리 경관은 77가 경찰서로 배치받아 1년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날 졸업식에는 한인 경관 2명을 비롯해 총 38명의 LAPD 경관과 4명의 LA공항 경찰이 24주에 걸친 과정을 마치고 졸업했습니다. 한국TV 안수빈입니다. 한인들이 선호하는 가전제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텔레트론이 타운 시티마켓에 위치한 LA 매장을 정리하고 한인타운에서 15분 거리인 몬테레이팍에 새로운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시안이 선호하는 가전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판매해 한인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텔레트론이 한인타운에서 15분가량 떨어진 몬테레이팍에서 17일 새 매장의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가졌습니다. 텔레트론은 한인타운 시티마켓에 위치한 LA 매장을 정리하고 훨씬 큰 매장과 편리한 주차 공간을 갖춘 몬테레이팍의 새로운 매장을 선보이면서 소비자들은 넓은 매장에서 보다 폭넓은 가전제품들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텔레트론의 청림 부사장은 지난 2008년 아시아계 미국인 위녀웬 CEO가 텔레트론을 설립한 이래 한인 등 아시안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필요한 제품을 제공해온 기업 정신을 이어 새로 오픈한 몬트레이팍 매장에서도 한인들의 수요를 성심껏 챙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편리한 점이 너무 많아요. 또 쾌적한 분위기에 또 그다음에 프리웨이에서 갓 찾고 또 그다음에 LA에서도 한 15분 20분 거리면 오실 수 있으니까 또 좋은 반응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동안에 그 텔레트론을 또 애용해 주신 모든 그 고객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그랜 오프닝을 또 새 장소에서 하는 만큼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층 고급스럽고 세련되진 텔레트론의 몬테레이팍 매장은 그랜드 오프닝을 맞아 인기 품목인 마사지 체어 파격 특가를 제시하며 이태리제 매트리스를 비롯해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오픈 후 3일간 진행했습니다. 텔레트론 측은 앞으로 다양한 품목의 할인을 기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시면은 원스톱 쇼핑에 냉장고, 세탁기, 하물며 밥솥서부터 젓가락서부터 없는 게 없습니다. 원스톱 쇼핑을 하시면 저희 또 이제 무이자 프로그램이 있어요. 업 투 4년까지 48만 가구나 매트리스, 마사지 같은 거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는요. 내가 매트리스나 한번 가구를 한번 갈아봐야겠다 하시는 분한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17일 열린 그랜드 오프닝 행사에는 데이빗 뉴 LA시 4지구 시의원을 비롯해 한스양 몬테레이 파크 시장, 쉐론 커크 실바 가주 하원 의원, 앤드류 로드리게스 월넛 시장 등 주류 정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Barriers are new immigrants, maybe they don't understand some of the issues, whether it be purchasing, financing, credit, things like that. And some business like Teletron really helps to contribute to creating those bridges and closing those gaps. 오렌지 카운티의 작은 가전제품 가게로 시작돼 시카고와 휴스턴, 포틀랜드 등 어느덧 전국에 15개 매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한 텔레트론. 정계 인사들은 아시안 커뮤니티의 경제 성장 발전을 도모했을 뿐만 아니라 매장 인근 지역의 유동 인구를 높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상무부는 지난달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160만 8천 건으로 전달보다 16.9%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12월 이후 약 13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또 증가율 기준으로는 2016년 10월 이후 최고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8% 증가했습니다. 견조한 노동시장과 꾸준한 임금 상승에 더해 3년 만에 최저 수준인 모기지 금리가 주택 수요를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찾은 관광객 170여 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돼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공원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이달 초 2건의 발병 사례는 노로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나머지 사례도 노로바이러스 감염과 증세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염을 유발하는 발열, 구토, 설사, 그리고 전신 통증 등의 증세를 수반하는데 일반적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 등에 의해 감염되며 여러 사람이 공통의 물건을 만지는 과정에서 전파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올해부터 소득세 신고 시 체류 신분을 잘못 기재할 경우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추방 관련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영주권자 중에는 이중과세 회피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 신분 이민자들이 사용하는 세금 보고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당국이 항공사들에게 원정 출산 목적의 임산부 승객 색출을 요구해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홍콩 익스프레스 에어는 최근 사이판행 항공기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승객에 대한 임신 테스트 요구는 원정 출산을 막으려는 사이판 정부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밝혔는데 미국 영인 사이판은 미국과 동일한 이민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뉴욕주 검찰청과 뉴저지주 검찰청을 비롯한 13개 주 검찰이 16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일명 푸드 스탬프로 불리는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스냅 수혜 개정안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인 상대 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하워드 카운티 경찰국 커뮤니티 아웃리치 팀이 15일 콜롬비아 소재 아리랑 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노인 재정과 재산과 관련된 경제적 학대 착취, 그리고 신고법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마린 카운티의 산 라파엘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 이해하느냐라는 인종차별적 사인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산페드로 초등학교 교문 앞 전광판에 지난달 영어를 이해하느냐는 손글씨가 써진 종이가 붙여진 것이 발견됐습니다. 산페드로는 지리상 백인이 주를 이루는 부유지역 사이에 끼어 있으며 재학생 대다수가 라틴계 저소득층 가정입니다. 지난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학 무료 등록금 법안을 통과시켰던 워싱턴 주의회가 이번에는 학자금 보조 절차를 편리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주 의원들은 지난 16일 재정보조금 신청 절차와 대학 지원서 단일화 등 앞으로 추진할 교육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학비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올해도 계속해서 학생들을 위한 제도적, 비용적 장벽을 없애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혜원 앵커가 한국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내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랜 기간 소원했던 롯데그룹의 두 형제가 신격호 명예회장이 별세한 이후에야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이 별세한 19일 빈소가 차려진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그룹 관계자들이 모여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가장 먼저 차남인 신동빈 롯데 회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에 들어갔고 이후 장남인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부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영권 분쟁 등으로 사이가 소원했던 두 사람은 2018년 10월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재판 2심 선고 때 마주친 이후 1년 3개월여 만에 병원에서 재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해 6월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레지던스에서 소공동 롯데호텔로 거처를 옮긴 이후 건강이 악화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영양 공급을 위한 중심 정맥관 시술을 받고 퇴원했다가 같은 해 11월 한 차례 더 입원했다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퇴원 8일 만인 지난해 12월 18일 다시 영양 공급을 위해 입원했다 한 달여 만인 이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은 신 회장 형제를 비롯해 딸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 등 자녀들이 지켜봤습니다. 신 명예회장의 부인 시케미츠 하츠코 여사는 오후 8시 50분께 검은색 상복 차림으로 빈소를 찾았습니다.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산사태를 만나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 수색 작업이 사고 사흘째인 19일에도 이어졌으나 실종자를 찾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외교부 신속 대응팀을 추가로 네팔에 급파했으며 헬기 투입 등을 검토 중입니다. 수도 카트만두에 머물던 실종자 가족과 박영식 주 네팔 대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사고 현장에서 그나마 가까운 도시 포카라에 이날 오후 늦게 도착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네팔 구조당국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오전 8시에 육상 항공 수색을 재개했으나 실종자나 관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전날 현지 주민과 경찰 약 20명으로 수색대를 꾸린 네팔 당국은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고 구조 경험이 많은 경찰 전문 인력 6명에서 10명을 이날 추가로 투입했고 강설이 잦아든 틈을 타 헬기도 띄웠습니다. 이날 오후 늦게 해당 코스에 눈사태가 추가로 발생한 데다 산악 지역인 관계로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께 수색이 끝났습니다. 이번 사고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 코스인 데우랄리 지역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충남교육청 국외 교육봉사단으로 현지를 방문했다 트레킹에 나선 교사 9명 중 앞서가던 4명과 네팔인 가이드 2명이 산사태에 휩쓸리면서 실종됐습니다. 교육봉사단 3개 팀 중 가장 먼저 활동을 마치고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봉사단 관계자는 현지 날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새해부터 미국의 전략 무기가 한반도 인근 및 미국 해군 7함대 작전구역으로 이동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북한이 작년 말 충격적인 실제 행동을 언급하며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한 미국의 대비 또는 압박이라는 관측과 함께 이 아태 지역에서 군사력을 확장하는 중국 등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략 무기 이동이 당장 특정 목적을 구현하는 작전을 펼치려는 것보다는 다목적 임무 차원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는 작전으로 임무가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선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 루즈벨트호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루즈벨트호를 기함으로 하는 미국 해군의 제9항 모감습단은 17일 모항인 샌디에이고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와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